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다음 주 드디어 반등 나올까요? 일정 한번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재미가 없었죠?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워싱턴 탄생일 미국 대통령의 날이라서 휴장입니다. 화요일에 ADP 주간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솔직히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 새벽에 연준 부의장 바와 델리가 연설이 있는데 솔직히 이 둘은요 그렇게 이슈를 받는 연준 이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내구재 수주 나오고요.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회의록, 지난 FOMC에서 어떤 대화가 이사들끼리 오고 갔나에 관한 그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후행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좋았던 분위기가 좋았는지 분위기가 나빴는지 매파적이었는지 비둘기파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10시 반에는 매주 그런 것처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PCE 지표가 나오는데 여러분 1월 거 아니고요, 12월 겁니다. 조금 뒤늦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PCE는 마지막 주 금요일, 목요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GDP 물가지수, 개인소득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은 지난주 물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고용도 조금 약하면 야 이거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전히 bad is good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같은 내용 실시간으로 얘기해드리고요. 종목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뉴스 퍼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게시글과 댓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요즘 계속 문제죠.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지출, 기업이 돈을 벌어서 기업에 쌓아놓은 돈을 투자한다는 걸 캐펙스 투자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2천억 달러. 얼마야? 300조 다 돼가는 돈이죠. 한 28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까지 썼던 돈 중에 가장 큰 자본 지출을 해서 AI의 주도권을 되찾겠다. 즉, 얘네는요. 현재 AI 대결에서 조금 뒤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AWS 자기네 클라우드도 잘하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직접 만든 트라이니움이라는 이 칩도 제대로 만들겠다. 요즘 여러분 이게 왜 나오냐면 엔비디아 반도체가 너무 GPU가 비싸니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본인들 입맛에 맞게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GPU, 엔비디아의 General Purpose GPU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둘 다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걱정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많이 쓰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 이거 회수할 수 있겠어? 그래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자체 모델 노바, 제미나이나 챗GPT보다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자기네 엔지니어들도 클라우드가 낫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돈 많이 쓴다고 한 건 오케이 알겠는데 너 그거 회수할 수 있겠어? 이런 두려움이 시장 내에서 다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존이죠. 하지만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자, SaaS라고 하죠. 뭐예요? 소프트웨어 as 서비스거든요. 이게 S가 소프트웨어고 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독하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면서 우리가 썼는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우리가 구독하는 거죠. 근데 스트레처리 회사의 창립자가 29년에 칩 대란이 올 거다. 그래서 서비스 모델은 이제 끝날 거야.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벤 톰슨이라는 사람이요.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 첫 번째. TSMC의 보수적인 증설 전략. 저는 이거는 공감은 안 갑니다. TSMC는 매우 공격적으로 매년 100조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보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AI 수요가 미친 듯이 느는데 그 정도도 약한 거지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TSMC는 삼성전자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HBM의 아버지 김정우 교수가 말하길 앞으로 10배는 메모리 더 쓰게 될 거야. 근데 그러니까 삼성전 하이닉스 너네는 증설하긴 하되 안전하게 3, 4배만 증설해봐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가 못 만들어줘 메모리도 없어 병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요. 빅테크 기업들이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같이 해야 된대. 이야, 전 기사 보니까 어때요? 지금도 돈 많이 쓴다고 뭐라 하는데 심지어 반도체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하라고 그러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말로는 빅테크를 평가했는데 여러분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증권의 중국과 신흥국 전략 김경환 애널리스트 건데 이분은 정말 말이 중국 신흥국이지 뭐 반도체부터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정말 성실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메타를 좋게 보네요. 저는 메타 그렇게 좋지 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조직적으로 혼란스러우나 왜냐면 얘는 여러 개를 해요. 유튜브도 하죠, 메일도 하죠, 반도체도 만들죠, 제미나이도 만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 가장 앞선다고 보고요. 그 다음이 메타, 그 다음이 아마존이야. 근데 자본 집약적 리스크가 크다. 아까 전에 봤었죠? 돈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AI가 소프트웨어를 범용화, 여기저기 다 쓰니까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 잘 안 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오프라인 이건 필요 없고 결국 이 사람은요. 반도체가 문제야.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 TSMC랑 메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하는 거야 결국. 그리고 메타, 구글 뭐 좋대. 근데 저는 구글이 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이것저것 다 해먹으니까 구독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잘 안 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뭐야? AI가 나와서 기존에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들 다 먹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던 놈들은 싸줘야 돼. 라고 해서 최근에 조정을 꽤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여러분 대만 거긴 해요. 여러분 중국은 중국 신문에서 말하는 건 거의 다 정부에서 허락받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만 하죠. 근데 H200이 중국 수입에 허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젠순왕이 심지어 중국까지 날아갔었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중국은요 뭘 걱정했던 거냐면 그래 H200 좋은 거 알아. 우리 중국에서 만든 거 좋은 거 알아. 근데 이거 너무 H200만 쓰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 우리나라죠 중국이 중국 반도체가 못 크는 거 아니야? 너는 이렇게 미국 거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하면서 중국 정부가 막았었는데 결국은 시장의 힘이 더 센 겁니다. H200 안 쓰면요 중국도 미국 못 따라가요. 그리고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시진핑이랑 이제 트럼프랑 만나는데 그 전에 H200 허용하셨다는 건 뭐 좋은 분위기, 좋은 사인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잘못 썼는데 EPS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지 마세요. 자, 이거 텔레그램 올바른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뭐 루팡님 올바른 이런 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뭘 해주냐면 이렇게 EPS 추정치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즉 이거 보시면 어때요? 26된 EPS가 추정치 이렇게 쭉 있다가 점점 올라가서. 여러분 그래프도 조금 솔직히 봐봐. 작년 바닥 언제였어? 4월이었지. 올라올까? EPS 추정치가 내려가는 그 흐름에서 주가도 빠졌던 거지. 그치? 4월에 바닥 찍고 연말까지 올랐잖아. 27년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EPS 주당 순이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 S&P 500개 기업이 늘 500개는 아니지만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이 내년에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이 추측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갔지? 그러니까 올라간 거야. 우상향이지? 근데 살짝 끝에 보시면 살짝 평행하지. 주가도 실제로 그렇게 평행하고 있잖아. 1월부터. 이게 얼추 진짜 잘 맞는다니까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흐름을 볼 수 있을 뿐이지 주가에 비해 선행하지 않고 거의 동행입니다. 왜요? 자 보세요. 주가도 여러분 미래를 예측해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죠. EPS 예상치도 애널리스트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예상하는 예상치죠. 그러니까 얘도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EPS 예상치랑 주가는요 동행합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보다 기울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 함수의 미분값이 더 중요합니다. 가다가 살짝 횡보하니까 얘도 횡보하더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 횡보는 뭐 언제든 있습니다. 그쵸? 더 봐야겠죠. 그래서 올바른님이 이걸 진짜 잘 올려주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시장은요 다시 Fear and Greed 지수로 가보면요 Fear 36까지 왔고요. 보시면 그래프가 매우 현재 주가와 일치합니다.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언제부터? 작년 4월에 바닥이었다 그러지? 똑같지? 이때 3까지 갔었지? 미쳤지?
코로나 때가 5였는데 작년 4월에 3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얘도 선행치는 아니야. 절대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는 아니야. 동행치라고 보시면 돼. 근데 동행치지만 굉장히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걸 잘 파악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좀 빠졌을 때 가끔 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쯤 한 75 찍지 않을까 했는데 75도 못 찍고 바로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힘아리가 없어. 거품이 안 낍니다. 왜요? PER이 받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가는 EPS 올렸지 PER이 올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도 실시간으로 여러분 우리 종목 얘기도 많이 합니다. 뉴스 퍼오고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써먹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시면 실시간으로 배우실 수 있으니까 게시글과 댓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이상 스타코였습니다.